최근 군비 확장을 선언하며 한국을 향해 이중적인 행보를 보내고 있는 일본. 일본 정부는 한국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자신들이 우위의 입장에 있다는 태도를 항상 보여왔는데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일본이 완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독도 주변의 해양 조사를 늘리고 있습니다.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죠. 최근 독도의 해양자원 연구를 위해 전용 탐사선인 독도누리호가 독도 주변의 해양 조사를 실시하자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은 조사 수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며 한국의 조사 활동 중지를 요구했죠. 하지만 일본의 이런 억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일본이 한국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일본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 일본이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그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독도 주변 일본의 이지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해 일본 외무성이 엄중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했다. 일본의 주요 언론 매체인 요미우리 신문에서 나온 긴급 보도 내용입니다.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하자 일본에서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을 출동시켜 한국 선박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관방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의 사전 동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외교 경로를 통해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항의한 것은 2017년 5월 이후 대략 5년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일본 정부는 참 뻔뻔하게도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독도 주변 해역도 자국의 이익이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도 해역의 해양조사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일본의 주장을 일축하는 한편 한국의 외교부는 일본에게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죠. 유엔 해양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 한국이 이처럼 일본의 항의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리자 일본은 이에 대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에 항의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독도와 관련되어 굉장히 초조해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이 이제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독도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초조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이런 억지 주장을 펼쳐도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을 압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본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한국을 회유하거나 압박을 해도 이제 씨알도 먹히지 않을 뿐더러 한국을 이기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력이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베 전 총리가 생전에 펼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는 실패해버렸고 오히려 한국을 더더욱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죠. 이 때문에 일본의 언론들은 아베의 한국에 대한 규제 조치는 일본 통상정책의 역대급 흑역사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내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아베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과연 그가 생전에 펼쳤던 정책이 일본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노믹스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아베가 펼친 최악의 악수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두 정책은 현재의 일본에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며 일본의 체력과 국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저환율 정책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국가 경쟁력을 완전히 떨어뜨린 최악의 한 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 반도체 수출 규제는 한국에게 거의 타격을 입히지 못한 반면 일본 기업들의 큰 피해를 입히며 오히려 일본 경제에 막심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핵심 품목 3종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기업이 이들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정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이 조치는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고 전했지만 진짜 이유는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조치에 한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 최대 수출 산업인 반도체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지며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반도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지 못하고 일본에만 의존했던 탓이 컸었죠. 이에 대한 자책마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양국의 상황을 짚어보니 일본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 일본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에서 꼭 필요한 소재 등 100개 품목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2019년 30.9%에서 2021년에는 24%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제안했던 반도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의존도는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불화수소의 수입액은 무려 66%나 줄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의존도는 절반으로 낮아졌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일본 수입을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소부장 독립으로 인해 핵심 부품은 거의 독립을 이루거나 다른 공급처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의존도 수치는 7% 정도가 줄었지만 금액적인 측면으로 환산하면 거의 50%가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한국의 소부장 독립의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의 주도하에 아베의 공격을 막아냈으며 탈일본에 성공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언론조차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버린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베 전 정부의 수출 규제로 오히려 일본이 피해를 봤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일본 내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한국의 수출길이 막혀 회사 경영이 더 어려워졌으며 도저히 못 버티던 기업들은 일본을 떠나 아예 한국에 회사를 세우고 한국에서 생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유출을 우려해 일본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던 원칙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일본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일본을 떠나게 만들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진출을 부추긴 셈입니다. 이러는 사이 일본의 경제는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결국 칼럼을 통해 일본 경제의 현실을 지적했는데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100% 실패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베는 4,800억 원 수준의 일본 반도체 소재들의 수출을 막아 145조 원 규모의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효율이 높은 제재 수단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지만 한국이 받은 타격은 거의 없다며 아베 정권의 실책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도 일본 경제에 직격으로 타격을 주었죠. 일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의 직격에 매장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유니클로의 자회사인 지우는 불매운동에 한국에서 꼬리를 내리고 완전히 철수해버렸습니다. 일본의 자동차들의 매출도 줄어들어 닛산은 아예 한국에서 철수해버렸고 도요타와 혼다는 지금 철수하면 다시는 한국에 못 돌아온다는 시장의 상황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에 겨우 남아있는 형편이죠. 일본의 대표 맥주 회사인 아사히는 한때 최대 수입국이었던 한국의 불매운동의 직격을 맞아 공장 2개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에 대해 가장 강경한 노선을 걷고 있던 아베 신조 전 총리마저 사망하게 되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일본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과 화해를 하지 않으면 일본의 경제는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화해를 하려고 해도 더 이상 외교적인 우위를 일본이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일본이 일으킨 한일 갈등이기 때문에 일본이 명분이 없으며 반도체 수출 제한을 포함한 일본의 경제 제재는 한국을 오히려 튼튼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일본에 큰 타격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일본에 아쉬운 건 없지만 일본이 한국에 아쉬운 게 많은 상황이라 외교적인 주도권은 한국에게 넘어갔고 일본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현재 일본 정부에게 남은 최대의 과제는 한국 정부를 어떻게 달래서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것인가가 현재 일본 정권의 최대 숙제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이제 더 이상 독도에 대해 억지 영유권 주장조차 펼치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